무자론, 없는 글자가 있다. 내 사주 원국에 없는 글자가 있다. 무자론. 사주 공부를 하면은요, 7대3, 8대2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7대3, 8대2가 뭐냐면 7이나 8에 해당되는 게 주류, 2나 3에 해당되는 게 비주류. 그래서 사주를 기초에서 공부를 할 때는 주로 주류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주류의 이론과 원리, 주로 많이 일어나는 현상, 뭐 이런 형태죠. 근데 이제 사주를 중급 정도로 올라가게 되면 중고급으로 이제 심화하게 되면은 비주류적 현상에 대해서 고찰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저하고 강의할 무자론은요, 주류의 무자론이 아니라 비주류의 무자론입니다. 우리가 주된 현상으로 바라보는 7이나 8의 현상이 아니라 7이나 8의 이면에 있는 2나 3 정도 되는 비중으로 나타나는 비주류적 현상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자론에 대한 또 다른 고찰, 또 다른 분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두를 던집니다. 사주에 없는 것은 못하는 것인가? 자, 오늘 저하고 같이 이런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죠. 결핍인가? 초월인가? 결핍? 부족하다. 초월? 넘어섰다. 뭐 이런 거죠. 결핍? 부족하다. 뭐 이런 거죠. 배가 고파요. 결핍됐어. 내가 밥이 부족해. 밥이 부족해. 결핍. 근데 어떤 단계에 넘어갔더니 초월해. 이제 안 고파요. 배고픈 단계 지났어요. 나 이제 그거 넘어섰어요. 결핍. 저 너무 불행해요. 전 너무 돈이 없어요. 저는 너무 힘들어요. 저는 쉴 수가 없어요. 근데 초월. 저 이제 그거 없어도 살아요. 저 돈 없어도 살아요. 그녀 없어도 살아요. 그 남자 없어도 살아요. 그 아이 없어도 살아요. 이런 게 초월이죠. 결핍도 있지만 초월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 사주에 뭐 인성이 없다, 뭐 관성이 없다, 재성이 없다, 식상이 없다, 비겁이 없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뭐 재성이 없든가, 관성이 없든가, 인성이 없든가 뭐 이런 거 많이 따지죠. 초월의 개념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블로그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많이 올리고 있어서 오늘은 제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같이 소개하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두. 제가 이런 화두를 한번 올려보죠. 첫 번째 문제. 흉기를 든 사람과 맨손의 사나이가 싸움을 했다. 흉기를 들고 있는 사람과 맨손인 사람이 싸움을 했다. 누가 이길까요? 7대3, 8대2 법칙 적용하면 되겠네요. 주류는 흉기 든 사람이 이긴다. 비주류는 아니다. 흉기 든 사람보다 맨손의 사람이 이길 수도 있다. 왜? 맨손의 사람이 더 싸움을 잘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뉴스 한번 볼까요? 이게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요. 약국에서 50대가 흉기난동을 부렸는데 맨손의 약사가 제압을 했답니다. 보통은 흉기 들고 돈 내놔! 그럼 살려주세요 하고 가진 돈을 내놓을 텐데 약국서 50대 흉기난동을 벌였는데 이 맨손의 약사가 제압을 했는데 봤더니만 이 약사가 우슈라고 하는 무술의 고단자랍니다. 우슈라고 하는 무술을 4단인가 5단인가 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맨손의 유단자가 칼 들고 있는 사람을 제압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약국소 50대 흉기난동 맨손 약사가 제압했다. 자, 그럼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칼을 든 사람이 이겨요? 칼 안 든 사람이 이겨요? 정답은 칼 든 사람이 이겨요가 아니라 정답은 잘 싸우는 사람이 이긴다입니다. 칼 든 사람과 칼 안 든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정답은 잘 싸우는 사람이 이긴다. 뭐 이미지로 한번 볼까요? 이미지로. 제가 좋아하는 이 형님이신데 이 존 위익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보면은 저랑 같은 가빈일주이신 이분 맨손이죠. 키아누 리브스는 맨손이고 여기 보이는 악당은 여기 칼을 들고 있습니다.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영화에서는 키아누 리브스 형님이 이기시죠. 이 존 위익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이 키아누 리브스는 개와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뭐 무기는 어디죠? 지하 방에다 다 숨겨놓고 있는 사람인데 이제 나 이제 사람 안 죽일 거야. 나 이제 사람 안 죽일 거야. 그리고 이제 무장을 놓고 다니는 사람인데 조직폭력배 깡패 조직에서 키아누 리브스를 건드립니다. 처음엔 키아누 리브스가 맨손으로 맞서는데 나중엔 총 한 자루 들고 가서 이 마피아 본부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죠. 이 전형적인 스토리입니다. 자, 칼 든 사람이 이깁니까? 칼 안 든 사람이 이깁니까? 정답은 잘 싸우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러면 인성 가진 사람이 똑똑합니까? 무인성이 똑똑합니까? 똑같죠? 칼 든 사람이 이깁니까? 맨손해를 가진 사람이 이깁니까? 잘 싸우는 사람이 이깁니다. 사주에 인성 많은 사람이 똑똑합니까? 무인성이 똑똑합니까? 사주만 봐가지고는 모른다입니다. 정답입니다. 그게. 물론 그래도 인성 가진 사람이 똑똑하지 않겠어 라고 한다면 그거는 7대3 법칙에서 7을 찍은 거라고도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수많은 상담 사례를 비춰보건대 대학 잘 들어가는 거하고 인성 유무하고는 보통 무관합니다. 인성 있고 없고 하고 뭐 대학원 박사 뭐 이런 공부 많이 하는 사람하고 보통 무관합니다. 무관해요. 사실 그거에 대한 해석은 제가 나중에 무인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고찰을 할 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사람이 그러한 삶의 여정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공부 학문 자격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은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공부를 하게 되는 거지 사주에 인성이 없고 있고에 따라서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하고는 다소 별개의 문제인 겁니다. 그 부분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남한으로 간첩을 내려보냈다고 한번 쳐보자고요. 북한에서 남한으로 간첩을 내려보냈는데 그러면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온 고정 간첩이 있다고 쳐. 그 고정 간첩은 부자일까요? 안 부자일까요? 부자일까요? 안 부자일까요? 그거 모르죠. 근데 이건 알 수 있겠죠. 그 간첩이 좀 돈이 들어가는 중요한 지령을 수행하고 있으면 북한에서 돈 많이 보내주겠죠. 야, 이 작전 반드시 정보 빼와야 돼. 뭐 3억이 필요하다고? 알아서 3억 보내줄 테니까 빨리 가서 스파이 짓 해가지고 정보 빼와. 그럼 돈 많이 보내주겠죠. 근데 돈 안 드는 간첩 짓을 하면은 북한에서 공작금 안 보내주겠죠. 마찬가지. 내가 이번 생에서 어떤 인생의 사명이 내가 거쳐야 될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돈과 관련된 일단 미천이 좀 있어야 되는 일이야. 미천이 있어야 되는 일이야. 그러면 하늘에서 공작금을 보내준다. 그렇지 않으면 안 보내줄 수도 있다. 우리의 수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계속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하늘에서 보기에 있으면 내 수명을 계속 연장시켜 줄 거고 내가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없으면 하늘에서는 야, 걔 임무 끝났으면 얼른 올려보내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자, 칼 싸운 사람과 칼 안 든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예, 칼 들고 안 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싸우는 사람이 이깁니다. 두 사람의 싸움 실력이 동급이라면 뭐 칼 들고 싸우는 사람이 유리하겠지만 둘의 실력을 알 수 없다면 단순히 칼을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긴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이 칼 들고 난동 부린 사람을 맨손으로 제압한 약사는 우슈 4단의 무술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숨겨진 맨손 무술이죠. 이번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인성 가진 예술가와 인성 없는 예술가. 누가 더 실력이 좋을까요? 뭐 인성 가진 예술가와 인성이 없는 또는 인성이 약한 예술가. 누가 더 실력이 좋을까요? 이 정답은 사주만 가지고는 모른다입니다. 뭐 위에 칼 든 파이터와 맨손 파이터와 같은 논리입니다. 이 동급이라면 칼 든 사람이 유리하겠지만 겉으로 봐서 누구의 내공이 높은지 모릅니다. 외면적 조건만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칼 들었냐 안 들었냐 가지고 누가 이길 확률이 높겠다 정도는 하지만 싸워봐야 안다인 겁니다. 사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일 사주자라고 해도 그 영혼의 성숙도가 전부 제각각들이기 때문에 영혼의 성숙도에 따라서 사주에 인성이 전혀 없어도 놀라운 인성을 발휘할 수도 있는 것이지 이 사주만 봐가지고 이 사람 무식해, 이 사람 단순해 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자칫하면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무인성이라 이렇게 단순하구나 라고 자기 암시를 걸어서 자기 한계를 걸어버리면 나는 공부 같은 거 필요 없겠네 라고 해버리는 것도 이거 사주가 독약이 되는 겁니다. 사주만 봐가지고는 모른다입니다. 자, 인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예술의 깊이를 논하는 것은 겉만 보는 거다. 식상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재주가 있는가 없는가를 논하는 것은 역시 겉만 보는 것이다. 식상이 있는가 없는가? 저 무식상.
제가 무식상스럽게 가르칩니까? 제가 말을 못하나요? 제가 말을 버벅대나요? 물론 저도 어릴 때 버벅댄 적이 있습니다. 제가 무식상 같은가요? 제가 무식상처럼 강의하나요? 저는 무식상 편견을 깨는 사람입니다. 저는 무식상인데 명리 강사입니다. 말로 먹고 삽니다. 재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부자인가 아닌가를 논하는 건 역시도 겉만 보는 것입니다. 진짜 반전고수는 자신의 비장의 무기를 사주의 지장간에 숨겨놓거나 안 달고 오거나 또는 도충 공협으로 불러오기도 합니다. 도충 공협, 저기 키아누 리브스가 나 이제 킬러 안 해 하고 있었는데 악당들이 와서 내 개를 죽이고 나를 때리고 우리 집을 부시고 하니까 도충 열받았어. 으아 해가지고 갑자기 총을 다시 꺼내 들고 와서 총을 갈게 되는 상황들. 이게 도충이죠. 극단의 상황에서 내가 얻게 되는 것들이 도충입니다. 자, 이 사주 한번 볼까요? 오늘 무인성 예술가 사주들을 좀 보면서 같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사주를 볼 건데요. 이분은 건축가 예술가 남자분이시고요. 이분은 제가 좋아하는 예술가인 이 신해철 형님의 마왕 형님의 사주이고, 이분도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인 아이유 사주입니다. 세 분은 모두 무인성입니다. 뼛속까지 무인성입니다. 지장간도 없습니다. 오리지널 무인성이죠. 자, 남자분이신데요. 이분은 프랑스에 가서 공부를 하신 해외파, 근데 상당히 맨손으로 자수성가를 하신 분이세요. 맨손으로 자수성가를 하셨다. 그렇죠? 사주가 이분이 예술가다. 건축가입니다. 정확히는 예술성을 가지고 있는 건축가인데 일반 주택 짓는 그런 분 아닙니다. 정말 예술작품 같은 건물을 지으시는, 국내와 해외에 걸쳐서 지으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분은 외국 가서 공부하면 좋겠죠. 외국에 가면은 내가 양인격이 되잖아요. 그렇죠? 외국에 가서 대문 밖에 겁재들 기둥, 엄청 잘난 겁재들과 함께 내가 그들에게 뿌리를 내리게 되면 이 겁재들이 피운 이 식상, 병화, 보여주고 드러내고 밝히는 병화를 키울 수 있는 사주고요. 이 사주의 형태는 진술충, 진술충하고 있죠. 사주가 진술충, 진술충을 대문 밖에 있는 을묘가 묘수락, 묘진학, 묘수락, 묘진학으로 조절을 하고 있는, 제어를 하고 있는 형태니까 기본적으로 진술충 위에 올라선 갑목과 병화라는 뜻은 진술충, 부시고 세우고 부시고 세우고 부시고 세우고 부시고 세우고 건축의 물상으로 많이 쓰죠. 그래서 진술충, 토목, 건축, 벗고 입고 모델 중에서도 많죠. 부시고 세우고 건축 쪽에서도 꽤 많죠. 보여주고 감추고 꺼냈다 집어넣었다. 자, 진술충, 부시고 세우고 하는 곳에서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감목,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부시고 세우는 곳에서 새로운 감목들이 수풀처럼 자라다. 쌍목 위림이죠. 감목이 두 개나 썼으니까 물상적으로 부시고 세우는 환경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데, 병화가 없었으면 아무도 안 쳐다볼 수도 있는데 병화가 있으니까 사회에다가 다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부시는 사람이 있고 세우는 사람이 있고 부시는 사람이 있고 세우는 사람이 있고, 그러한 것들을 대문 밖에 있는 엄청 자수성가한 잘난 을묘들과 함께 병화를 펼치고 있는, 그러면 건축예술가 하면 괜찮죠. 그렇죠? 행위예술가도 할 수 있고 건축예술도 할 수 있겠죠. 무인성이니까 예술가 아님 이러면 안 되겠죠. 그거 모르는 거예요. 무인성이면 예술 안 된다. 제가 그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제일 이게 소가리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무인성인 분들이 소가리를 많이 하셔. 사람들이 날 무식하게 보면 어떡하지? 라고 한다면 나 무식한 사람 아니라고, 나 생각 없는 사람 아니라고. 무인성 예술가 많습니다. 왜? 전생에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굳이 이번 생에까지 공부에 시간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대체로 무인성들은 배우면 바로 씁니다. 배우면 바로 써요. 바로 씁니다.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인성 중에 무인성의 편관에 식신상관 쓰고 있으면 정말 대박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편관, 자신의 능력치를 한계치까지 뽑았을 수 있고 거기에 식상을 펼치면 거침없이 능력을 뽑아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 좀 더 얘기를 하나 드려보죠. 역시 제 블로그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사주에 없는 것은 못하는 것인가? 무자론에 대한 새로운 시각. 사주를 공부하는 분들 중에서 흔히 오해하시는 게
사주에 없는 것은 못하는 것인가 라는 내용입니다. 가령 인성이 없으면 생각이 없는가? 엄마가 없는가? 관성이 없으면 개념이 없는가? 공동체 의식이 없는가? 식상이 없으면 재주가 없는가? 말을 못하나? 자식이 없나? 재성이 없으면 돈이 없나? 여자가 없나? 좀 다른 차원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주를 소개하고 있죠. 프랑스 유학파 예술 건축가입니다. 무관무인성입니다. 게다가 개념 없고 생각 없는 사람일까요? 무관무인성, 개념 없고 생각 없다? 너무 그 프레임에 가두지 마십시오. 가두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인지도 있는 건축가이며 예술가입니다. 진술중에 가불목이 올라 있어 부수고 세우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올리고 꾸미는 물상의 에너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한번 해보죠. 사주는 영혼이 짠 자기개발 계획서다. 사주는 예언서가 아니라 자기개발 계획서다. 내 사주의 성분 분석표 같은 거다. 우리 영혼들은 지구별의 구도자들이다. 체험을 통해서 경험치를 얻고 발전해 나간다.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서 경험치를 얻고 발전해 나가는 영혼들이다. 자, 뭐 고난이나 고통을 통해서도 발전한다. 그래서 세상 너무 편하게만 세팅해가지고 온 영혼들은 배워가는 게 별로 없다. 어떤 측면에서 포인트를 많이 얻기 위해서 무리하게 어려운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영혼들도 있다. 아무튼 체험을 통해서 경험치를 얻어가는 영혼들이다. 이 지구별 영혼들의 성장 발전하는 학교라고 본다면 그럼 이거를 영성학과 명리학을 접목시켜 영성 명리학적으로 해석을 해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주는 일종의 영혼이 짠 자기개발, 자기성장 계획서인데 꼭 이거를 비유하자면은 대학 수강 계획서 같은 느낌이죠. 대학 수강 계획서. 대학생 되면 강의 수강표 자기가 선택하잖아요. 뭐 1학년 1학기 때 필수 과목 선택 과목 이런 식으로.